자, 일단 여기는 항등식 쪽 문제야. 근데 복소수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fx 12제곱 x의 24제곱 플러스 x의 12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봐라. 그러면 몫은 22차식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1차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지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A하고 B를 두 개를 알아내야 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복소수에 들어간 이유는 자, 첫 번째 풀이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어떤 풀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378이라는 수를 4로 나누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눌 수 없다가 아니야. 4로 나누려 보니까 수가 너무 커서 나누기가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돼. 그러면 얘를 4로 나누지 말고 4의 배수 중에 얘를 나누기 편한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4의 배수 20으로 나누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 20으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가 보이잖아. 20으로 나눴더니 몫은 있겠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18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나누어 떨어지겠지. 실제는 얘는 20으로 나눈 건데 얘를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럼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논리야. 이해되니? 얘만 4로만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얘로 나누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겠지. 말도 안 되겠지. 못 나누겠지 실제로. 그러지? 그럼 어째 돼? 얘를 사이즈를 키운다 이 말이야. 얘를 나눌 수 있게끔. 그럼 이해됩니까? 얘를 사이즈를 키워서 얘를 나눌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면 x-1을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다가 뭘 곱해? x세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x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곱하면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x24제곱 마이너스 1로 얘네들로 얘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 되긴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4제곱 x의 2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1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얘는 요걸로 나누는 거고 얘는 요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적성해 주면 돼. 요것만 적성해 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얘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qx 플러스 3 요렇게 풀자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 방법은 어떨 때 주로 좀 쓰냐면 모든 식이 다 풀 수가 있는데 핵심은 얘입니다. 얘. 그리고 얘를 사이즈를 키웠을 때 사이즈 키운 이러한 식들로 얘를 쉽게 나눌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야. 여기까지 되니? 이해됐죠?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가 실수해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하지만 얘가 0이 되는 허수군은 존재할 수 있겠지. 얘가 실수는 인수분해 안 돼. 알겠어? 근데 얘가 0이 되는 허수군은 있겠지.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오메가를 집어넣을 거야. 어떤 오메가? 얘가 0이 되는 오메가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면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식이라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것에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식 이렇게 적어놓고 이 식에다가 그대로 오메가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24제곱 플러스 오메가 12제곱 플러스 1은 얘가 0이 됐으니까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좌변이 세제곱 1이니까 3이 되겠고 요놈이 그래서 3.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3이 된다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지만 이것이 이 풀이 방법을 쓸 수 있냐 없냐는 것은 평상시 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지. 알겠어요? 소수령 풀이는 나는 왼쪽을 좀 더 추천을 하지만 최근에 다시 오른쪽 풀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의 장점이 뭐냐면 아주 복잡한 식도 아주 빠르게 편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왼쪽 식은 어때야 돼?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왼쪽을 추천을 하지만 오른쪽 식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른쪽 방법이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아는 식이 이런 형태는 아는 식의 형태니까 오메가라는 걸 넣어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닌 형태들은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여기 요 8번 문제입니다. fx를 이거로 나눈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x라 할 때 다음 문제를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일단은 뭐 그대로 적어 볼게요. x 11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는 rx 나머지는 뭐라 쓸 수 있어? 1차로 쓸 수 있겠네요. 얘의 질문은 1번은 rx고 2번은 qx를 요거로 나눴으니까 qx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야. 약간 다른 형태가 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qx를 얘로 나누려면 다시 qx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다고? 얘를 사이즈를 키워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겠지. 근데 얘는 11, 10이 있다는 말은 여기다가 뭘 곱한다? 9제곱을 곱해가지고 x 11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x 9제곱 형태를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를 나는 얘로 나눈다 이 말이야. 얘의 배수가 이거니까. 이해됐어? 하나 만들다 보니까 다시 x 9제곱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지. x 9제곱이 등장했다는 말은 다시 여기다가 뭘 곱해서 x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x 3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라 이 소리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x 9제곱은 요놈 배수 중에 9제곱으로 갈 수 있나요?
9제곱 바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나? 아 여기다가 x 6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x 9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내가 못 만든다 싶으면 요거 안 쓰고 x 6제곱 마이너스 1 9제곱을 6제곱 마이너스 1로 하면 혹시 세제곱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또 한 번 더 써야 돼. x제곱 또 등장할 거니까 세제곱 등장할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x 9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이거의 배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이해되니? 그럼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얘랑 얘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 식은 x 11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2는 x 11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x 9제곱 마이너스 x 9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몫이 필요하니까 몫을 구해놓고 갑시다. 얘는 얘로 나누면 x 9제곱이고 얘는 얘로 나누면 아까 구하러 갈 때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 얘에서 얘로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구했느냐 이 말이겠지. 어떻게 구했지? x-1을 곱했죠. 처음에 x-1을 곱했지. 그 다음에 얼마를 곱했어? x 6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는 1번 풀 때는 이 방법도 되고 이 방법도 될 것 같아. 두 번째 여기다 뭘 집어넣어?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1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네.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11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2는 a 오메가 플러스 b.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됩니까 지금? 뭐 위에 틀렸다 그러면? 틀렸네. 얘가 틀렸어요? 3이 아니라 뭐야? 1이죠? 연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얘는 1.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1번은 지금 첫 번째 풀어도 되고 두 번째 풀어도 돼. 근데 2번은 지금 두 번째 풀이로는 몫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뭔 말인지 됐습니까? 됐어요? 2번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풀어야지 지금 몫은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시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문제 낼 겁니다. 이 문제 시험 볼 거야. 자, 20번. 똑같은 스타일 문제입니다. x 100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를 있을 건데 나머지 a, b 중에 r0, b를 구하라는 질문이 되겠네.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라고? 얘를 사이즈를 키울 거라고 해? 우리가 아는 식이야 모르는 식이야? 아는 식이야 모르는 식이야? 아는 식이야? 뭘 알아? x 그렇지. x 플러스 2를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100제곱을 얘를 가지고 100제곱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지.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오메가 값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이 아까 뭐였어?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었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8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6제곱은 64 여기까지 적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놓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오메가를 집어넣는다 이거야.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A 오메가 플러스 B 이래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이 64니까 얘를 어떻게 뺄 거야? 16인가요? 힘드네. 힘들어. 16. 얘가 16번 있어. 오메가 6제곱이 16번 있고 오메가 세제곱이 한 번 있고 오메가가 한 번 있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8이고 이 식이 이렇게 되고 얘는 얘가 얼마야? 64가 16개 마이너스 8이 1개 64가 16개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야. 16개 마이너스 8이 있고 오메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일부러 R 재료만 넣으라는 건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관계는 없었을 것 같아. 왜? 얘가 다 뭐로 표현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겠지. 그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지. 2의 몇 제곱 얘가? 6제곱입니까? 6제곱에 96 3개 99 마이너스 2의 99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8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형태가 돼서 결론적으로 RX는 마이너스 99제곱 X 마이너스 8 요게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일단은 다 풀었고 23번 우리가 스스로 조금 각성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되면 고1 올라갈 때하고 지금 조금 정신을 좀 가다듬어가지고 그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야 돼. 열심히 달려야 돼. 그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때 뭐 상대적으로 뒤처지면 힘들다고. 지금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때 많이 따라잡아놔야 돼. 뭔지 알겠니?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알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란 말이 있네요.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조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쌤은 어디서 차관점을 돌 거냐면 실수의 차관점을 두겠다 이 말이지. 허수란 말하고 실수란 말은 허수하고 실수란 말은 복소수에 있는 실수적 특징을 이용하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알파 세제곱 실수란 말은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 요식을 보는 순간 얘를 써야 된다고. 허수적 표현을 갖고 있는 애들을 실수란 말이 나왔을 때는 바랑 같다는 식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허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얘는 알파하고 다시 요거 체크를 안 하고 넘어왔네요. 2차 방정식에 허근 알파가 나오면 2차 방정식에 허근 알파가 나오면 켤레가 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왔으면 어쩐다고? 켤레가 근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 개수가 실수인지. 실수를 하겠으니까 한 근은 알파고 한 근은 알파바야.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p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네요. 두 근의 곱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다음. 나머지는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주로 이루고 선생님 안 푼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안 푼 문제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너희들이 뭐 대부분 다음 단원에서 판별식하고 이제 근각계사 관계를 공부를 할 거고, 여기서 말하는 2차 방정식은 뭐냐면 그 전에 대한 내용이야.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 알겠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체크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수의 수적 범위입니다. 개수가 갖고 있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태연아, 정신 차려. 어떤 범위가 있냐면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실수가 제일 많아요. 됐어요? 실수가 제일 많고 여기에 유리수 조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수 조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자연수 조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면은 실수 조건에서 유리수 조건에서 정수 조건에서 자연수 조건에서는 풀이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자, 실수에서는 우리는 뭐 켤레근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고, 유리수에서는 켤레 무리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 소리고, 켤레 무리근 루트가 있으면 뿔마 루트잖아요. 유리수에서는. 왜냐면 실수는 루트 값이 있으니까 뿔마 루트가 나와 안 나와? 뿔마 i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수 자연수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얘는 부정방정식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없는 말이 뭐야? 없는 범위가 뭡니까? 허수 범위가 없죠. 실수는 있는데 허수 범위가 없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개수의 수적 범위랑 같이 체크해야 될 것이 미지수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범위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개수의 범위와 미지수의 범위를 같이 확인을 해줘야 돼. 특별한 조건이 나왔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특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범위에서 실수가 나왔어. 그럼 특별하지 않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허수 범위에서 실수는 특별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예시가 22번이야. 2차 방정식에서 허수가 보이네요. 이렇게. 개수가 허수가 보여. 그런데 한근이 뭐라고 있어? 실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와 허수는 섞일 수가 없잖아. 실수와 허수는 섞일 수가 없어. 됐어? 그리고 P의 범위는 나왔어 안 나왔어? P가 양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P가 양수란 말은 일단 실수란 말이 숨어 있습니다. P가 양수란 말에는 우리가 부등식은 실수만 얘기를 하는 거야. P도 실수고 지금 X도 실수인데 개수가 뭐가 나왔어? 허수 개수가 등장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복소수에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문제라 이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i는 0.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조건, 얘가 0이 되는 조건. x가 지금 두 개 나오고 x가 실수가 집어넣으면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p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만 구하라.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p가 실수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한 건 어떻게 구하면 돼? 나머지 한 건 어떻게 p 집어넣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요 책에서는 일단은 복소수 그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 했고 가우스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데 가우스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가우스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 선생님이 가우스에 대한 이론 설명을 좀 한번 해줄 거야.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아서 좀 그러고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가우스에 대한 내용은 잠깐만 생각을 하면 x를 n 플러스 알파로 작성을 하는데 이때 n은 정수고 알파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우리가 x라는 실수를 정수와 0부터 1까지의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n을 정수 부분이라 하고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우스 x가 뭐가 된다? n이 된다. 우리는 얘를 뭐라 말하냐면 내림이라고 말합니다. 내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정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여기가 3층이야. 3층. 3층. 여기가 3층이고 위로 가면 4층이야. 맞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여기가 지금 3.5야. 여기가 3.5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닥이 3층이면.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 우리가. 이해되니? 여기가 3.5야. 됐어? 그럼 얘를 놓으면 어디로 떨어져? 3.0으로 떨어진다고. 이해됐습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버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버림은 양수에서만 생각하는 게 버림이야. 버림은 소수 부분을 버린다는 말은 양수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꼭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소수 부분을 0부터 1까지 맞춰놓고 정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2.7은 얼마가 된다고? 텐이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표현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0.3 이렇게 표현해야 마이너스 3이 바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 할 건데 그 알파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로 표현할 거고 앞으로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나오면 소수 부분이라 읽고 문제를 풀 거다고. x 마이너스 가우스 x 나오면 소수 부분이라고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가우스 x가 n이 나오면 다시 요놈을 통해서 x의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지. 내려와서 n이 된 거야. 내려와서 n이 있단 말은 x가 n보다는 더 컸다는 소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았다는 소리입니다. 내려와서 n이 있던 거야. 그리고 가우스 정의에서 정수는 그대로 나온다 이거야. 가우스 정수는 의미가 없다. 정수 가우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요렇게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요놈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가우스에서 특히 뭐가 나오면 범위가 나왔다는 말은 범위를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범위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 가우스 안이 정수 범위로 쪼개야 됩니다. 가우스 안에가 있는 게 정수 부분이야. x가 정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x가 1, 2이면 x제곱은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 그래서 x제곱이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뭘로 바꿔서 x값의 범위로 바꿔서 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우스 x제곱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어넣어서 범위 안에 있는 답만 구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4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지금 뭐 당장 풀어놔도 다음에 너희들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가우스를 식이 포함되어 있는 식에 대해서 풀이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알겠나요? 가우스는 정수입니다. 가우스는 뭐라고? 정수라고 해. 이해되니? 가우스는 첫 번째는 정수야. 얘는 범위가 없어. 범위가 있다면 범위를 나눠서 어떤 상수값이 됐을 건데 얘는 그런 내용은 없고 가우스는 뭐밖에 없어? 정수라는 사실밖에 없어. 얘는 가우스는 정수에 정수 더하기 정수에 187은 정수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문제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된다. 요것밖에 정보가 없어. 그러면 x를 n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x를 n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가우스 x는 뭐가 됩니까? n이 되겠죠. n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알파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얘가 뭐라고 지금? 정수라고 해. 는 n제곱 플러스 알파 n 얘가 뭐라고? 정수라고요. 정수.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가 당연히 소수 부분이니까 n분의 뭐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알파가 뭐라고? n분의 뭐가 되겠지. 그래 이 부분 정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알파는 n분의 k라고 적을 수 있겠네. 여기서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부터 1까지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k는 뭐야? k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0 될 수 있나요? k가 0 안 되면 안 돼? 아니 k가 0이 돼버리면 알파가 0이잖아. 알파 0이라고. k는 뭐부터 돼? 0부터 얼마까지 되게? 0부터 뭐까지 되는 거야? 알파는 지금 0부터 1이야. k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n부터 n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k가 n이 되면 1이 되잖아.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k는 n-1까지입니다. k는 0부터 n-1까지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k가 지금 n보다 더 작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다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자 알파가 지금 n분의 k이고 이렇게 해서 얘가 k가 돼서 조합변은 그래서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은 x제곱은 뭡니까? x제곱은 지금 x 이놈의 제곱 n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n 틀렸네. 가우스 요것부터 해결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에 걸 풀면 n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이래 되겠지. 가로 안이 이거야. 가우스 심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신 차려. 얘 가우스 심 어떻게 돼? 정수로 내려간다고 했잖아. 얘는 정수. 얘는 k가 n보다 더 작잖아. 0부터 1 사이의 수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좌변이 지금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이 우변이 지금 n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n제곱 없어지고 넘기고 했더니 k 플러스 n이 n 플러스 k가 187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근데 n이 더 어째? k보다 크고 k는 0부터죠. 됐지? 그래서 k가 지금 2로 나누면 90 얼마입니까? 96? 아니 93? 93? 됐어요? n이 지금 187하고 0하고 땡땡땡에서 94, 93까지 가능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94개가 답이 되겠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야. 가우스적인 문제도 문제 어려운데 특히 더 어려운 문제되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에 대한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구나. 가우스 나오면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나머지 것 중에 나는 질문해야겠다. 한 두세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빨리 찾아가지고 불러주세요. 몇 번? 네. 선생님 뭐 거의 다 풀어준 것 같아요.